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남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68번째 시간으로 복숭아나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 헤르만 헤세. 지난밤에 남풍이 강하고도 무자비하게 불어닥쳤다. 그것은 참을성 있는 대지와 빈 들판과 정원 그리고 발라버린 포도 덩굴과 여윈 숲 위로 불러왔다. 나뭇가지와 나무 둥치들이 휘어졌다. 바람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쉭쉭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무화과나무 마디마디에 부딪히고 말라 시들어버린 나뭇잎들을 구름처럼 높이 소용돌이쳐 허공으로 날렸다. 오늘 아침 시달린 나뭇잎들은 깨끗이 썰려 정원 구석구석마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 앞에 완전히 굴종하듯이 쌓여 있었다. 내가 정원에 나가보니 불행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내 복숭아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밑둥이 부러진 채 포도밭의 가파른 비탈 위에 쓰러져 있었다. 복숭아 나무들은 별로 오래 사는 나무가 아니다. 키가 크게 자라 영웅처럼 당당해 보이는 나무도 아니다. 그것은 어려서 병에 잘 걸리고 상처받기 쉬운 나무다. 복숭아 나무의 수에게는 어딘가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라난 기족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쓰러진 나무는 특별히 기품이 있거나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었지만 내 복숭아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 같았다. 사실 나보다 더 오래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나무였다. 해마다 상월 중순이 지나면 나무에는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분홍빛을 띤 거품 같은 왕관이 피어났다. 화창한 날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티없이 부드럽게 두드러져 보였다. 그 복숭아 나무는 아직 신선한 4월의 변덕스러운 바람 속에서 흔들거렸으며 그 주위로는 새 노랑 나무들이 황금빛 불꽃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 나무는 성난 남풍에도 꿋꿋이 버티어 서 있었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축축하고 흐린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치 꿈을 꾸듯 조용히 서 있었다. 약간 몸을 구부린 채 그 발치의 포도밭 기슭에 난 풀들이 비가 내릴 때마다 초록빛이 더 짙어가고 윤기가 더 나는 것을 내려다 보았다. 이따금 나는 그 복숭아 나무에서 꽃이 핀 작은 가지 한 개를 꺾어 내 방으로 갖고 들어오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그 가지에 매달린 열매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막대기를 대어 지탱해 주기도 했다. 또 이곳에 처음 이사와서 살던 몇 년 동안은 대범하게도 꽃이 만발한 그 나무를 감히 그림으로 그리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 복숭아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거기에 서 있었다. 조그마한 나의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안에 속해 있었다. 더위와 눈과 폭풍과 고요함을 함께 겪었다. 그 나무에서 나는 소리는 노래가 되었으며 그 울림은 그림에 덧붙여졌다. 나무는 점차 포도는 꿀을 지탱하는 말뚝을 넘어서서 자라올랐다. 그 나무에 여러 세대를 이어 지탱하여 살던 도마뱀, 나비 새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 복숭아 나무는 그다지 뛰어난 모습도 아니었고 또 별로 관심도 끌지 않았으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복숭아가 익어갈 즈음이면 나는 매일 아침 정원의 작은 계단길에서 잠시 옆으로 세워 그 나무한테 다가가곤 했다. 밤새 떨어진 복숭아들을 축축한 풀밭에서 주워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바구니나 모자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와 테라스 난간에 널어놓아 햇빛에 말리기도 했다. 나의 오랜 지기자 친구였던 그 복숭아 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구멍이 생겼다. 그 작은 세기는 균열이 간 것이다. 그 틈새로 공허함과 어둠, 죽음과 공포가 기웃거리며 들여다보았다. 부러진 나무 덩치는 서글프게 누워있었고 무르고 좀 푸석푸석해 보였다. 나무가 쓰러질 때 가지들은 꺾여 부러지고 말았다. 2주일만 있었더라도 그 가지들은 다시 분홍빛으로 봄의 화관을 피워 파란 하늘이나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꿋꿋이 서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나무의 가지나 열매를
다시 꺾지 못하겠지. 그 독특하고 환상적인 나무가지들의 구조를 벗겨 그릴 수도 없겠지. 다시는 무더운 여름날 계단길을 내려가 그 나무에게로 다가가 잠시 동안 그 옅은 그늘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없겠지. 나는 정은이를 돌보는 로렌츠를 불러 쓰러진 나무를 흙간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다음에 비가 내리는 날에 만약 다른 할 일이 없으면 그 나무는 땔감으로 패일 것이다. 나는 좀 우울한 기분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아, 나무들도 역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란 말인가. 나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어버릴 수 있다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홀로 놔둔 채 그다음 어떤 놈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니. 나는 나무 둥치를 잡고 힘들어 끌고 가는 로렌츠 뒤를 바라보았다. 잘 가거라 내 소중하던 복숭아 나무여. 하지만 너는 적어도 품이 있고 자연스럽게 온당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나는 너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버텼으니 거대한 적인 너의 가지를 비틀 때까지도 반항했다. 결국 너는 굴복하고 쓰러져 뿌리가 뽑히고 말았다. 그래도 너는 공중 폭격을 받아 산산이 부서지지는 않았다. 악마처럼 독한 산으로 태워지지도 않았다. 수백만 명이 사람들처럼 고향 땅에서 뿌리가 뽑힌 채 뿌리에서 피를 흘리며 고향을 상실하고 다시 낯선 땅에 임시로 심어졌다가 곧 다시 짐을 싸고 떠나 실향민이 되는 운명을 겪지는 않았다. 너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몰락, 파괴, 전쟁, 수치를 겪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너는 너와 같은 나무들에게 일어나고 그들에게 적합하게 주어지는 숙명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우리들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 기품있게 죽어갔다. 쓰러져 누워있는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런 손실을 당할 때 늘 그렇듯 다른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했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쓰러진 나무가 서있던 자리에 먼저 구덩이를 판 다음 얼마 동안 대기 속에 비와 햇빛을 받도록 놔둘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거름 썩은 잡초더미 나무 태운 재를 섞은 비료를 줄 것이다. 그런 다음 어느 날 될 수 있으면 따스하고 온화한 날을 잡아 새로 어린 묘목을 심을 것이다. 이곳의 땅과 공기를 그 어린 묘목도 그럭저럭 좋아하게 될 것이고 포도밭과 꽃들, 도마뱀 새들 그리고 나비들과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 될 것이다. 몇 년이 지나면 열매도 맺겠지. 해마다 봄이 되면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사랑스러운 꽃을 활짝 피우겠지. 그리고 운명이 원하면 그 나무도 언젠가는 늙고 힘에 겨워 폭풍이 몰아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폭설이 내리면 희생되고 말겠지. 그러나 나는 이번만큼은 새로 복숭아 나무를 심겠다고 결심할 수 없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꽤 많은 나무들을 심었으나 한 그루 덜 심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일을 거부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또다시 삶의 순환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바퀴를 다시 돌리는 일을 거부하며 탐욕스러운 죽음에게 새로이 희생물을 끼워 바치는 일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는 비워두어야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